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100회, 시험이 100회인가 배워서 100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먼저 백데이터 준비하셔야죠. 자, 백데이터를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오죠. 여기서 승질 급한 사람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고요. 여기서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나오죠.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 들어가시고 그리고 4교시 가기 전에 요 설치 안내 파일부터 열어놓고 시작합시다. 열어놓으면은 여기 임시 수험 번호랑 감독관 번호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교시로 들어갑니다. 실제 시험 보러 가면 USB 나눠주고 설치는 자동으로 되는데 어쨌든 요겁니다. 연습할 때는 요거 더블 클릭 그러면 예 그러시고 자 일단 얘는 닫고 자 이렇게 수험번호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본인 수험표에 있는 진짜 수험번호를 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자 조금 아까 열어놨던 요거 임시 수험번호 요거 22121이 몇 번이야 이 보기도 어렵게 참말로 1이 5번이네요 221111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칩니다 똑같이 2211111 치고 이름은 본인 이름 치세요 제가 김대차 치니까 학생들도 같이 치고 자기 거 치세요. 자, 설치 누릅니다. 설치 누르고 그리고 진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여기 자기 이름 떴죠. 그리고 A, B형은 문제지 받으면 표지에 A 또는 B가 큼직하게 나와요. 그거 보시면서 하는 거지 혈액형이 아니에요. 문제 유형 그리고 체크 잘못하면 이론 문제가 답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A형과 B형이 답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 B형 잘 보고 하셔야 돼요. 표지에 있습니다. 문제지 표지에. 뭐 A형, 뭐 이렇게 B형 아무거나 하시고. 자, 감독관 확인 번호. 요건 시험 시간 땡 돼야 알려주거든요. 시험 시간 땡 되면 2014 요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알려주면 2014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시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인 이름 나오고 수험번호 나오고 이러면 이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되는 거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또 뭐 답안 작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이제 문제풀이 갑시다. 자 문제지. 자 실무시험. 자 100회는 제가 쳐서 넣은 거고 원래는 실무시험이라고만 나오죠. 자 큰산상사는 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뭐 회계 2급에서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뭐 금속 제품이 여기서는 상품이구나. 그리고 회계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이다. 어쩌고 저쩌고 1번 기출문제를 처음 하는 사람은 문제에 어디에 뭐가 있고 모르겠지만 한두 개만 풀어봤어도 1번은 무슨 문제, 2번은 무슨 문제 대충 알 거예요. 자, 1번도 거저먹기. 문제 1, 2, 3번은 공짜 그냥 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보다시피. 그리고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고쳐라. 그리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생략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문제 나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맘대로 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이제 메뉴가 회사 등록이라면, 자, 이제 메인 화면에 회사 등록 여기 있죠? 여기로 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큰산상사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게요. 근데 딱 보니까요, 빨간색이죠. 벌써 틀렸단 얘기예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안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보면서 틀리네 고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 써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문제지에 나온 거 130 빼기는 할 필요 없어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47 47 그 다음에 50505 치면 끝나는 거죠. 일반 과세자는 원래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전환일도 필요 없고 대표자명 이시진 맞죠? 상관없고 대표자 주민번호 문제에 없는 건 무시하셔라. 넘어가면 되고 사업장 주소가 경인 yen노 111 맞는디? 그죠? 맞으면 넘어가면 되지. 자택 주소는 문제 없지요. 없는 건 넘어가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금속 제품 맞고 조업종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죠? 또 내려가다가 개업연월일 왜 실기 강의 때 주로 어디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개업연월일 보니까니
아, 틀렸네. 2015 0501인데 0105로 바꿨네요. 그럼 2015 0501 이렇게 바꿔야죠. 계엄연호를. 그리고 또 다른 거 빼고 여기 관할세무서 관악이 아닌데 남부천인데요. 남부천. 그럼 F2번 눌러가지고 남부천 나오죠. 남부천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사업자 등록증 고쳤지요. 또 뭐였지? 이거 계엄연호를 고쳤지요. 그리고 관할세무서 고쳤죠. 세 개죠? 됐죠? 그럼 이건 뭐 다른 거 뭐 여기선 주소 같은 거 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었네 봬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우리 되게 친절하잖아요. 답안 발표 다 하지, 가답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의 신청할 거 있으면 해라. 그래 놓고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다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확정 답안에 문제 1번도 이의 신청이 뭐였지? 주소? 관할세무서? 주소? 관할세무서 이거 할 게 뭐 있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이의 신청 기각됐다, 안 들어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아니 문제 다 나와 있고, 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이의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지금 우리 그냥 땅땅땅 3개 고쳤으면 끝. 6점 그냥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ESC 나오면 되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정해져 있죠. 여기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어떤 회차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어떤 회차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가 왔다리 갔다리 뭐 알아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니까 다음은 재무상태표겠지? 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내는 분 마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잘못된 걸 고쳐주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내용은 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맞으면 통과 하면 되고 틀린 거 고쳐주면 되는 거지요. 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 매출액 보니까 3억 이상 없어. 두 번째 매출원가. 이렇게 금액란으로 커서를 옮기면 보도창이 뜹니다. 그 중에 기초지구 1300 맞고, 매입액 180 맞고, 기말은 좀 밑으로 내려가죠? 기말 1800 맞는디?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요 금액이 틀려. 180 180이 아니라 만약에 28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냅다 고쳐야지. 근데 안 고쳐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그리고 같이 껌뻑 이러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게요. 그분들은 기출문제풀이 쳐보세요. 기출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이론하고 실문을 다시 한 3바퀴 이상 돌리고 오세요. 만약에 기말재고가 틀렸으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 이걸 고치면 여기는 자동 반영됩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공부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 되겠지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나갑니다. 일단 이상하고 다음 급여 343. 뭐요? 금액이 왜 이상한 게 있어? 어쨌든 틀렸네. 체크하고 고칩니다. 343이잖아요. 343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복리후생비. 손가락 짚어가면서 해야 돼. 그죠? 복리후생비 5700 맞고. 그 다음 뭐요? 여비 2440 맞고. 그 다음 임차료 1200 맞고. 그 다음 차량 유지비 얼라리? 250이 아니라 350이네. 또 체크. 그리고 고쳐요. 3500으로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 소모품비 34 맞고. 광고 326 맞고. 그 다음 계속 가서 어디 갔네. 이자 수익이 어디 갔어? 2200 맞고. 그 다음 임대료 3600 맞고. 그 다음 이자 비용 4500 맞고. 기부금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긴 없네요. 없으면 쳐 넣으면 되는 거지. 기부 치면 되죠. 기부 치면은 돼요. 금액은 300. 그래서 지금 체크된 게 벌써 3개 지나가지 않았시요? 아까 급여가 있었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기부금 3가지. 끝. 3가지 하고 6점. 거저먹기죠. 꿀꺽한 거죠, 그냥. 근데 거저 준다는데도 나는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환장하시겠죠.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요거죠. 기말재고. 요거 예전에 학생이 그랬다니까요. 시험 끝나고 나오더니 막 씩씩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봐요. 이거 수정이 안 돼요. 내 세무사에 고발할게요. 막 이래서 참아라. 그게 아니문이다. 막 그랬어요. 이거 수정은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가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갖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요 당기순이익이 문제지랑 일치하면 맞은 겁니다. 사이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소득세가 없는데 여기 소득세가 있다면 여기는 입력이 안 돼요. 여기다 하는 게 여기다가 소득세
우리 실기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소득세가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득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긴 없은 게 지울게요. 실기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ESC, ESC. 됐지요? 다음 문제. 거저먹기 된 거예요. 문제지라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지라면 문제지에 쫙쫙 또는 체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갑니다. 3번까지 공짜. 1, 2, 3번은 그냥 어쨌든 거저먹기 6점짜리 3문제 18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기 점수가 70점인데 18점을 그냥 거저먹기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건데 굳이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1번 갑니다. 근산 상사는 상품 매출할 때 상품을 퀵 서비스로 운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품이 매출처에 도착한 후에 퀵 서비스 요금을 보통 임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했다. 다음 적요를 824 운반비에다 추가시켜라. 824 운반비에다가 계정 과목 요 대체 적요를 추가시키래요. 아우 공짜야 공짜. 자 메뉴는 당연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그 메뉴를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사람들은 실기 강의 듣고 오세요. 실기 강의 3바퀴 다 돌리고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824랬죠? 문제에 824가 코드가 나와 있었어. 그럼 824 치면 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 현금 적요가 있고 여기는 대체 적요가 있죠. 대체 적요 4번이래요. 빈자리 4번 치고 나와 있는 대로 퀵 서비스 요금 보통 예금 이체 지급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사이뛰기도 문제에 있는 대로 띄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끝. 한 문제 거저 먹었어. ESC 이렇게 나가면 되죠. 다음 문제 두 번째는 기초정보관리 중에 거래처 등록. 자, 문제에 다 써있슈 이렇게 메뉴 이름이 여기는 메뉴가 없었나? 824 운반비가 있었고 계정 과목에 추가 등록해라. 그럼 뭐 메뉴가 써있는 거지 뭐. 어쨌든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래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하랍니다. 요것만. 믿음카드, 매입카드, 사업용카드 거시기 일단 나와 있죠. 어쨌든 거래처 등록으로 갑시다. 거래처 등록은 위에 있죠. 위에 거래처 등록이 있고 자 주의할 점은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다는 거지. 정신없다고 여기다 대고 코드 번호 어디 갔지? 9987 하나. 9987 하나 치니까 없어. 어떻게 된겨? 막 이러고 놀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제발 신용카드 요거부터 누르고 시작하세요. 9987 하나였죠? 예, 9987 하나였고 그 다음 카드 이름이 믿음 카드였고 메이카드였죠. 메이카드 2번 주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나게 치는 게 아니죠. 카드번호에다가 1, 2, 3, 4 그리고 여기는 빼기 표시가 자동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입력해야지. 문제지에 있는 대로. 자, 빼기 5678 빼기 또 뭐예요? 9012 빼기 뭐 이렇게 많아? 3452 띵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업용 카드 3번. 실기 강의 시간에 많이 하던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지요. 맞죠? 근데 여기 뭐 할 거 없잖아요. 끝났지. 근데 이것도 이의 신청했나 봐. 확정 답안에 뭐라고 나오는데 신용카드 탭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 없잖아요. 신용카드 탭만 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다 대고 뭐 안 돼서 뭐 이거 이의 신청했었나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의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이거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 탭에다가 치면 끝 되겠습니다. 됐죠? 나오면 됩니다. ESC.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전표죠.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자, 이건 전산회계 2급은 세법을 안 배우니까 나중에 회계 1급부터 배우는데 이건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랍니다. 1번부터 갑시다. 간혹 가다 그러니까 회계 2급만 배웠으면 상관없는데 회계 1급 배웠다. 또는 실무에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부가세를 여기다 막 따지고 막 이래. 근데 문제에 그런 게 아예 안 나오는데 왜 그걸 따져가지고 골치 아픈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갑시다. 7월 2일 날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 대금 330은 어음이라고라? 어음 발행했대. 그 어음 발행하면 원래 뭐예요? 어음 발행하면 원래 지급어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광고비를 준 거죠. 이 문제가 함정이네. 시작부터 함정이네. 근데 이게 함정인가? 어쨌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당연히 지급어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품 대금이 아니죠. 전문용어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문이다 이거죠. 이럴 때는 미지급금이에요. 이런 미지급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미지급금 이거 포인트예요.
요거 아는 사람은 자 이제 일반 전표로 갑시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스 아이고 어디 갔니? 뭐 도망가네. 짠. 어허이 참말로 좀 줄여놓고 할랬더니 짠. 이래가지고 날짜가 0702 딱 한 다음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주시면 되는 것이고 금액은 3300 그리고 또 대변에다 중요한 건 지급보험이 아니다. 지급보험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거래처도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어디 푸른? 예, 푸른 상사입니다. 푸른 상사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급보험 썼겠죠. 그럼 지급보험 쓰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것도 이의신청 많이 들어간다 봐. 그 이의신청 중에 또 하나 뭐야? 금액 오류 정답 인정 안 한다. 금액이 잘못되면 또 이것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이거 부가세 포함된 거 아니냐 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지 모르겠으나 문제에 아무 이상 없죠.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지급보험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사실 요 1번부터 만약에 틀린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합격률 보면 51%니까 뭐 그냥 그만 한데요. 어쨌든 요것만 1번에서는 미지급금, 지급보험이 아니에요. 왜? 상품을 매입하고 발행한 게 아니니까. 전문용어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행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1번부터 신났다. 그죠? 자, 2번. 이거를 여기다가 답을 차변에 광고 선전비 그리고 심지어 금액까지 3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더라 미지급금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를 어디 푸른이었지 푸른만 쓰면 다행인데 굳이 또 푸른 상사 막 이렇게 해서 메모하는 사람 있죠. 시간이 남아돌면 하세요.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미 입력했으면 끝난 거지. 입력했으면 끝난 거예요. 가답안, 채점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시간에 이걸 잘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메모해서 가답안 나오면 저기 채점해야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푸는 게 중요하냐? 채점이 중요하냐? 전 채점이지. 뭐 할 말 없어요. 어쨌든 시간 남아돌면 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냥 입력했으면 끝난 거죠. 물론 이거 몰랐어. 지급보험 했어. 그럼 여기다 메모한다고 답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메모하는 건 1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좌동철강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 얼라리? 구입한 게 아니네.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 생기초 배울 때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이런 게 있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약금으로 대금의 10%. 대금의 10%면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굳이 메모하려면 또 100만 원 메모하시든가. 100만 원 이거를 수표 발행할 때.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하죠?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하죠?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당좌예금. 뭐 이거 메모하려면 메모하시고 문제 읽으면서 당좌예금이 보여. 당좌예금인 게 느껴져. 그럼 메모할 필요 없이 냅다 입력하는 거죠. 7월 26일 날 날짜 26일 그리고 계약금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부터 그리고 우리는 AT가 아니니까 넘어가요. 예금에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이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좌동철강 좌동이 어디 있지? 어쨌든 좌동이 있어요. 끝. 그래서 메모하려면 이 계약금 줬으니까 계약금을 주는 거니까 이건 선급금이야. 이런 것들을 문제 읽으면서 계약금에다 체크하고 이건 선급금 이런 건 메모하든가요. 굳이 또 분개를 하자면 차변에 선급금이고 거래처는 좌동이고 심지어 금액까지 하면 10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면 10인데 10이라고 안 쓰죠. 이런 거 메모하는 사람 치고 10이 외우는 사람이 없어 또. 그냥 당좌, 예금 다 쳐. 그리고 나중에 다 뭐라고 하냐. 100이면 100이 똑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게 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게 하는 건 자기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메모할 필요 없어요. 이미 문제 읽으면서 선급금이 떠올랐냐. 그럼 입력하면 끝. 수표 발행할 때 당좌예금이다. 입력하면 끝이죠. 이거 메모하는 건 1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변에 금액을 또 써. 그런 사람 많아요. 가슴에 발을 넣고 좀 찔리는 분들 잘 생각해 봐요. 가끔 가다가 실강할 때 보면 이런 걸 하나부터 다여까지 써. 여기다 102번이라고 안 써. 다 이렇게 쓰지. 당좌예금 쓰고 그리고 당연히 차변이 100이고 대변도 100인데 굳이 또 대변에 100을 또 써요.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남아돌면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읽으면서 파악해서 바로 입력하면 끝 되겠습니다.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자체, 그 시간에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쓰는 건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8월 달에 가수금, 가지그 큰 가수금. 우리 저기 회계원리 기초 때 앞부분 할 때 가지그 큰 가수금이 대변에 있었던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얘기지? 4월 1일 날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써서 가수금 처리했대요. 가수금이라는 말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가수금. 그래서 가수금 처리하였으나 알고 본 게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이다.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 여기서 외상대금은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설마 외상대금인데 이게 외상매입금인지 외상매출금인지 어찌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설마 받은 건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리고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가수금이 대변에 있었었다는 걸 알면 날짜 8월로 옮겨야 되네. ESC 화살표 0823 그래놓고 대변에 있었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가수금. 그리고 여기는 거래처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가수금만 보면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 만약에 승리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수금에는 금액은 500이래. 그리고 알고 본 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었다. 여기다는 거래처 걸어야죠. 승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걸으면 이건 감점이고요. 가수금에는 안 걸어도 됩니다. 문제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렇게 가수금에는 안 걸어도 된다. 근데 외상매출금에는 반드시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감점, 마이너스 1점. 근데 차대변 분계가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죠. 금액이 틀려도 무조건 틀린 거고 계정 과목이 틀려도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빵점. 근데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요 거래처만 빠뜨렸다. 마이너스 1점.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차대변을 바꿔놓고 맞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아우 진짜 우리는 그러지 마요. 저희 카페 분들은 그러시면 아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뭐냐? 강서 상사의 상품을 팔았대요. 상품 매출 그리고 거래명세표. 요즘은 이렇게 증빙이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증빙이 이게 지금은 거래명세서인데 어디 가면 뭐 세금계산서, 어디 가면은 신용카드 전표, 어디 가면은 또 가끔 이런 식으로 요즘 참고로 AT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전산회계 1급 배울 때까지는 AT 보지 마세요. 전산회계 1급까지는 전산회계 2급하고 1급만 집중하시고 1급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만 본 카페에 있는 AT 특강, FAT 1급 특강 들으시면 FAT 1, 2급 바로 딸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따요, 일주일이면. 근데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AT에서는 모든 문제마다 이렇게 증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문제마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도 지금 4번에 나왔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AT든 우리 전산회계든 요즘 이렇게 실제 회사 나가면 이렇게 증빙 보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시 문제로 와서 상품 팔았대. 자, 포인트는 상품 매출. 지금 제가 문제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문제지 보고 제가 지금 색깔 칠한 거, 그런 부분을 상품 매출, 상품 판매 이런 것도 이렇게 메모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펜 들고 가잖아요. 펜 들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체크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색깔로 딱 표시해 드리는 거지요. 그지요? 계속해서 그 중에 100만 원은 당조예금. 100만 원은 당조예금에 입금되었고 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당연히 외상 매출금이죠.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지요. 그럼 상품 팔았다. 그리고 돈 일부는 받고 일부는 외상으로 했다. 이미 끝났어. 그럼 바로 입력하면 되지. 솔직히 이거 읽을 필요 있구나. 얼마 팔았나 이걸 봐야 되네.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 그죠? 매출액은 2,500이에요. 2,500 중에 1,000만 원은 당조예금에 입금되었고 나머지가 그럼 1,500인가? 이게 외상이겠죠. 어쨌든 2,500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네. 갑시다. 몇 월이었어? 8월 28일 ESC 누르고 28. 상품 팔아 쓴 게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 근데 제가 지금 401 찍었잖아요. 단축키, 코드 번호 제가 한 200개 외우라고 안 했죠? 10개만 외워놓으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격이 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귀찮아. 그럼 상품 치고 엔터 딱 치면 상품이 적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상품은 틀린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상품매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401번 외우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금액은 2,500이었나? 2,500이고 그리고 차변에
그중에 1,0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잖아요. 당좌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끝 되겠습니다. 거래처 거래야지. 거래처가 어디였지? 강서. 강서에 팔았던 거죠. 강서. 끝.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마이너스 1점. 근데 분계 요거 3개, 계정 과목이 3개 나오잖아요.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 즉 이거를 아까처럼 상품으로 적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빵점. 계정 과목 3개든 4개든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빵점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만 누락되면은 마이너스 1점. 근데 금액이 틀렸어. 그럼 빵점.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빵점이에요. 아셨죠? 상품이 아니고 상품 매출입니다. 이것도 상품으로 해놓고 이거 맞다고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틀려요. 그리고 이거 당좌예금. 아니 문제에 당좌예금에 입금됐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현금으로 처리한 사람들이 있나 비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확정 답안에 기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수표로 받았다나? 이 수표로 받았다 이거 나와서 그런가? 수표로 받았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당좌예금에 입금됐다고 문제 나오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로 받아도 남이 발행한 수표로 받는 것만 하면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 받는 건 현금 맞죠? 근데 받아서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갔어. 그럼 결론은 당좌예금이지. 현금 아니에요. 현금으로 받아도 예금에 입금시키면 결론적으로 예금이 증가하지 현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지요.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또 어떻게 예민하게 이걸 봤대. 이거 봐가지고 아니 현금이지 왜 당좌예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있어.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없었었었었어. 만약에 당좌수표 1,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현금이 맞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기출문제 풀면 안 돼. 이론부터 다시 하세요. 그럼 이론에 왜 회계원리 생기초 띄면은 회계원리 첫 시간에 생기초 말고 회계원리 들어오자마자 첫 시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거기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아셨지요? 이런 건 진짜 이의신청 꺼리가 안 됩니다. 꺼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의신청 해가지고 많이 그랬고요. 결론은 안 들어줬고 또 이의신청 중에 이게 있었나 봐. 여기다 거래처를 건 거지. 강서라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채무에 거래처 거는 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품 매출에 쓸데없는데 심지어 당좌예금도 적었다고 쳐 그럼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시간만 가는 거지.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만 가는 거지. 시간 낭비인 거지 이건. 채점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점하는 기준은 요거. 채권 채무. 외상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나 채무에 거래처를 걸었냐 안 걸었냐 요것만 채점하는 것이고 상품 매출 이런 데는 걸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다만 안 걸어도 되는데 걸면 자기 금쪽 같은 시간만 낭비한 거지. 채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의신청했나 봐. 그건 안 들어줍니다. 이유 없죠. 그래서 이의신청한 그 결과까지 사실은 다 알려주거든요. 물론 걸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당좌예금에도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채점 대상도 아니야. 근데 제가 이런 실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쓸데없는데 거는 건 만약에 심지어 여기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이런 건 시험에서는 채점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진짜 실무에 나갔을 때 이렇게 쓸데없이 거는 건 진짜 여러분 옛날 같은 뒤통수 감인데 요즘 뒤통수 치면은 철컹철컹 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때릴 수는 없으니까 자리를 빼죠. 내일부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어떨 때 입력하고 어느 때 입력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실기 강의 때 제가 침튀겨 가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몇 개 안 남았죠? 전표까지 하고 싶니다. 8번까지 남았네. 5번 갑니다. 9월 달로 넘어가서 영업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그리고 친절하게 통신비라고까지 써 있어. 환장하시겠네. 통신비 그리고 현금 줬다. 이거를 분계 여기다 쓸 거예요.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현금. 아이고 시간 아까워라. 그냥 냅다 바로 갑니다. 날짜 9월 10일 0910 아이고 10 그래 놓고 대변에 현금을 적어도 되지만 적기 싫어. 그럼 1번 출금 이래도 되죠. 출금 적고 통신 요것만 적어도 상관없죠. 800번 때. 그래 놓고 금액을 5,000원. 요렇게만 적어도 되죠. 출금이라고 적고 통신비 끝. 이래도 되죠. 이렇게 적으면 어차피 대변에 현금 입력되니까 실기 때 많이 말씀드렸죠. 아니면 그냥 차변 적고 밑에다가 대변에 현금을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로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뭐 둘 다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9월 28일 나나상점에 상품을 상품 매출했대요. 그 중에 100만 원의 현금 받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다. 어음 받을 때 어음 받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받으러옴이라고 하지. 받으러옴 더군다나 상품이죠. 상품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품 매출한 게 아니고 만약에 기계를 팔았다. 기계를 팔고 어음 받았다. 그럴 때는 미수금. 아까 1번이었나? 1번에 왜 저기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받으러음인지 미수금인지. 여기서는 상품이니까 받으러음 맞아요. 그러나 상품이 아니었으면 미수금이에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중국말로 들리고 독일어로 들리고 심지어 외계어로 들리는 분들은 빨리 기출문제 더 이상 풀지 마시고 이론부터 하고 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멀리 가고 높이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상품 매출이에요. 자, 9월 28일 날 28일 대변의 상품 매출인데 이거를 또 상품 적은 사람들 이의 신청 또 했나 봐. 그건 이의 신청 하시면 안 돼. 창피한 거예요.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였더라? 밑에 있지 참. 10개인데 65만 원. 그 650만 원이네. 그죠? 6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여기 100만 원이 현금 받았다며 1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옴. 그리고 받으러옴 채권이니까 여기는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나나상점. 됐죠? 그래서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현금이나 상품 매출이나 이거 상품 매출을 상품 적었다. 빵점. 금액 틀렸다.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처 누락은 마이너스 1점. 다른 데 이런 데는 거래처 권하한 거나 채점은 안 하지만 실무에 나가면 욕 뒤지게 먹는다. 그죠? 다음 문제. 매출처의 신규 매장 매출처? 매출처라는 건 매출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죠. 안 써 있지만 매출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해서 정원 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냐 했더니 이게 얼마야? 1000단이고 10,000, 10만, 15만 원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써 있죠. 칸으로 돼 있으니까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보통 같으면 여기다가 화환 15만 원 이렇게 써 있어 문제. 근데 여기는 안 써 있고 여기 15만 원이래. 근데 막 이 줄쳐 있으니까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000이라고 써 1000이야. 여기가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이고 여기까지 하면 15만 원이야. 15만 원. 아니면 문제지 보고 여기구나. 여기 보고 잘 쉬어봐 이렇게 쉬어봐요. 중요한 건 거래처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대비지. 접대비. 날짜가 10월 28일. 날짜 10월 28일 날 대변에 현금이었나? 그럼 대변에 현금을 아까처럼 대변에 현금 적어도 되고 에이 나 현금 안 적을래. 1번 출금 이래도 상관없죠.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 813 접대비 외워두면 더 좋겠죠? 15만 원. 813 접대비. 됐죠? 끝. 그래서 출금 적어도 되고 차변 대변 다 입력해도 되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 다음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현금 납부했대. 자동차세는 뭘로 처리하죠? 뭐긴 뭐요? 세금과 공과지. 세금과 공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참고로 취득세, 등록세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차량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자동차세야. 재산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잖아요. 이것도 이의 신청했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차량 운반구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었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 거리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죠. 어쨌든 날짜는 31일로 바꾸고 또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에이 귀찮아. 그럼 출금 적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1번. 왜 안 되지? 안 되네. 한번 대변 입력했더니 안 되네. 어쨌든 에이 적었으면 적지 뭐 그럼. 얼마야? 26만 원. 260. 오이. 260. 안 되겠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럼 1번 출금 적을까? 짜잔. 자, 처음에 잘못 적으면 이게 안 적히나 봐요. 자, 차변이 뭐였지?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800원대로 주는 거고요. 금액은 어디 갔지? 26만 원. 260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물론 차대변을 다 적거나 아니면 출금 적거나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생략할게요. 뭐 어쨌든 그 정답에는 이상 없어요.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아니면 출금 적고 셈과 공과만 적거나. 주의할 점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면 틀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표 입력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좀 끊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